시간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그 천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잘생긴 사람을 얼굴 천재, 또 비율이 좋은 사람을 또 비율 천재. 저도 그 개그 천재가 언제나 그 목표인데요. 교수님은 어떤 천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요. 유머 천재 되고 싶습니다. 유머 천재요? 그래서 승혜 씨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너무 즐겁게 주변 사람들 웃길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유머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도 어느 천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음악 천재, 천재 음악가인 베토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 준비해봤는데요. 인간 베토벤의 천재성 뒤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되는 무대, 뮤지컬 루도빅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시간은 언젠가 멈춰도 모두 기억할 당신의 음악. 이야기는 도미니카라는 수녀를 찾아 편지를 건네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청년이 도미니카에 건넨 편지는 세상을 떠난 베토벤이 지금은 도미니카 수녀로 불리는 마리에게 남긴 이야기죠. 베토벤의 편지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죽기 직전의 마음을 하나씩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베토벤과 청년기의 베토벤이 등장할 때 노년기의 베토벤이 해설을 하고 어떤 때는 세 명의 베토벤이 무대 위에 한꺼번에 나와 베토벤이라는 인물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위기의 순간마다 가상의 인물 마리를 등장시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건축가를 꿈꾸며 세상을 여행하는 여성 마리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등장해 바로잡는 조언을 하고 떠나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는 잘 듣지 않던 베토벤이요. 이 마리가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도미니카 수녀. 사실은 바로 그 곁에 있었던 마리가 이 도미니카 수녀에서 변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베토벤의 내면에 있던 이야기, 심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잘 들려주고 있어서 이 뮤지컬의 중요한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내 그곳의 세월을, 그곳의 인생을, 그곳의 모든 걸, 내 모든 걸 담고 싶어서 그 길을 청력을 잃은 천재 음악가라는 그 너무나도 극적인 삶을 살았던 베토벤이잖아요. 삶 자체가 수많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죠. 베토벤 하면 정말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영화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2006년에 발표했던 영화입니다. 아그네스 홀란드 감독이 만들었던 카핑 베토벤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빈에 있는 극장이에요. 티어터 암데어 빈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공연장인데 이곳에서 정말 9번 합창교향곡이 연주가 됐거든요. 귀가 안 들리던 베토벤이 어떻게 그 합창교향곡을 지휘를 했을까라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나드 로즈 감독이 1994년에 만들었던 불멸의 연인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베토벤이 소재였던 영화였었어요. 베토벤은 조카였던 칼에게 아주 그가 음악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그치는 그 실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수 조안나와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사실은 베토벤의 아들이었다라는 가정이 등장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베토벤 소재의 영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뜸이 3개월이면 그 작품을 읊는다고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루드윅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장르를 팩션이라고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영어의 팩트가 사실이잖아요. 네.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팩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가져다가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인 스토리를 말을 합니다. 팩션은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좀 흥미진진하게 그 진짜 있었던 얘기의 뒷이야기를 찾아보게 된다라는 형식을 갖게 돼서 네. 큰 인기를 또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게 꾸미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과 너무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은 오락성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킨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베토벤 하면 그 천재 음악가라는 강렬한 수식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궁금했었는데요. 뮤지컬 루드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왜 조카였던 칼을 그렇게 다그쳤을까? 그가 자살을 결심하게 될 정도로 다그쳤었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또 청력이 사라지자 이 베토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펼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멋진 음악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죠. 혹시 그런 변화에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이 마리와 발터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사건과 실제 역사들 교묘하게 뒤섞여져서 네.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 뮤지컬의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주었어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해 당신의 음악엔 그런 힘이 실려 있어 당신의 피아노가 날 꿈꾸게 하고 날 설레게 하고 날 일어나게 해. 베토벤 하면요 클래식의 거장이잖아요. 최근 그 국내 뮤지컬에서 클래식 거장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꾸준하게 아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초연이 됐었던 모차르트를 비롯해서요. 살리에리, 네. 또 라흐마니노프, 오늘 소개한 루드윅이나 파가니니, 조금 있으면 슈베르트 등장할 거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고전들을 뮤지컬 음악으로 만들어 활용하게 되면요. 저작권을 내지 않고도 그들의 음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악가의 이름을 활용을 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러한 유행을 창출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의 배우가 1인 다역으로 연기를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도 가지고 있고 피아니스트를 제외한 그 4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장면마다 다른 인물들을 표현해내니까 더 집중해서 막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주인공인 그 베토벤 역의 루드윅과 루드윅의 아버지 연기를 동시에 하는 배우는 3명의 배우가 등장을 해요. 네. 김주호와 정의욱, 이주광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주광 같은 배우는 정말 베토벤이 살아있었다면 네.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정말 네. 잘생긴 베토벤을 연기를 해주고 멋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젊은 베토벤에서 칼까지 변신하는 청년 역으로는요. 강찬, 김현진, 박준휘가 등장을 합니다. 가상의 여인이자 베토벤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그 대상, 주인공이었던 마리 역으로는 김소향과 김지우, 김려원이 등장을 합니다. 또 관객들을 이 실컷 웃겼다가 또 침을 꼴깍 삼키게 할 만큼 아주 긴장하기도 하고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 된 작품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베토벤의 음악과 스토리가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제작진을 보면 사실은 고개를 더 끄덕이게 되는데요. 요즘 대학로 뮤지컬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추정화 연출이 이 작품의 극본도 만들어서 좋은 활약했고요. 네. 여기에 그녀의 항상 콤비로 등장하는 작곡가 허수연 작곡가가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엔딩 씬에서요. 커튼콜 인사하잖아요. 네. 관객들의 인사 끝난 다음에 베토벤의 뒷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휘봉을 들고 한번 허공에 그 지휘봉을 딱 흔들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유명한 따다다다 그 운명 교향곡이 시작이 소름에 됩니다. 지금도 소름이 예. 확 끼쳐요. 그러면서 바로 암정이 되는데요. 네. 귀갓길에 다시 베토벤 음악이 듣고 싶어질 정도로 강렬한 뒷맛을 남기는 것이 이 작품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나의 갈라진 신음 보이나요 나의 서러운 눈물 당신이 준 환희 당신이 준 음악 이제
이젠 고통일 뿐 이젠 지옥일 뿐 환희는 초록으로 찬찬한 비웃음 되어 나에게 돌아오네 왜 나에게 환희를 보게 만들었나 왜 공뜸이 시청자들에게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1부는 어딘가요? 나이든 베토벤이 네. 이 젊은 베토벤에게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나는 노랫말 중에 하나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정적도 음악이란 걸 침묵도 하더라고 내 온몸에 흐르는 피가 솟구치며 외쳐댔네 내 안에 음악이 흘러 외치는 소리가 들려 꺼내달라 울부짖는 나의 강력한 운명이 음악되어 운명이 선율 되어 흐르네 뮤지컬 루드윅에 대한 제 별점은요 4개입니다. 베토벤의 모든 열정을 담은 뮤지컬 한 편으로 눈과 귀가 정말 호강했어요. 다다다단. 교수님은요? 예, 저도 네. 별점 4개. 베토벤에 얽힌 재미난 가상 스토리가 네. 색다른 묘미를 안겨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인간의 내면을 깨뚫는 심리 스릴러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손가락이 나파네 때론 함께 때론 따로 때론 달라 때론 같아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이렇게나 어울리는 내 마음 저 멀리 하늘에 닿도록 내 마음 바람에 실어보내네 자, 그녀와 저는요 다른 사람의 질투와 설렘과 두근대는 시간 속에 저희는 드디어 100일이 되었습니다. 풋풋하고 뭔가 알콩달콩 꽁냥꽁냥한 뭔가 닭살 돋는 그런 느낌들이 떠오르는데 우리 철민 씨의 100일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우리 철민 씨의 100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그럼 꽃길 한번 건드려 봅시다 아, 전하. 다슬공주 다리가 조금 아픈데 여기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렇지 감사합니다. 잠깐! 왜 그러십니까, 전하? 벌럭 감동.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뜨거운 인터뷰의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오늘은요 사랑의 달달함부터 끈끈함까지 전해주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을 한 편 찾아왔는데요. 연극 러브 액츄얼리의 배우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근데 오늘 복장이 굉장히 네. 복고스럽기도 하고 이분은 갑자기 바텐더 같은 느낌도 네. 들고. 바텐더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연극 러브 액츄얼리가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철민 역할을 맡고 계시는 풋풋한 사랑을 다룬 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떠한 연인 간의 100일, 그리고 1000일, 그리고 10년의 과정을 그린 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어 야 화장되게 이쁘게 됐다 다슬공주 처음처럼 여전히 이뻐. 아니
지금이 더 이뻐. 저 하늘엔 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엔 물고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왜? 내 마음속엔 다슬공주밖에 없다는 말이요. 왜 어제 연락 한 통 없었어? 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바로 뻗었어. 피곤해도 항상 전화했었잖아. 그럼 오빠가 너무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냐? 너 진짜 24시간 연락 한 통 할 시간 없이 그럼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갈 때 문자 한 통 할 수 있잖아. 오빠가 문자 너무 하고 싶은데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갔어요. 오빠 생각 깊은 거 알잖아. 알지. 생각 깊은 거 알지. 우리 여자 주인공을 맡으신 네. 다슬이라고요. 네. 네, 다슬이라고 하면 저는 마지막 승부에 심은하 씨가 생각이 나는데 러브 액츄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나윤 씨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떤 그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 배우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 남자를 10년 동안 사랑하면서 이쪽이 남자친구죠? 남편은 아니고 남자친구죠. 네. 예. 네, 사랑하면서 여자라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네. 그 여자의 감정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커플이신 거고 네. 저기 지금 굉장히 네네. 우리 사랑스러운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예. 우리 준영 씨는 네. 어떤 역할을 소화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빠질 수 없는 웃음 포인트의 그런 멀티 역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은 이제 라디오 DJ. 저희가 아하. 이제 러브 액츄얼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 커플의 사연을 소개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캐릭터도 있고 또 다른 철민이의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청소부라든지 뭐 다슬이의 친오빠라든지 또 노숙자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역할이나 좋아하시나요? 저도 아직 안 세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동명의 영화 러브 액츄얼리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나온 그 영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영화기도 해서 비슷한 내용 아니야? 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객들 중에 그렇게 네. 잘못 알고 찾아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혹시? 의외로 없습니다.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단언하시는데? 네, 의외로 없습니다. 근데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게 네. 관객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의문을 드렸네요. 네, 네. 다른 로맨틱 코미디에 비해서 우리 연극이 갖고 있는 러브 액츄얼리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공연은 관객 참여도가 좀 많은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관객들을 직접 이제 모셔와서 영상 편지도 이렇게 조명과 이제 음악을 따라서 연인한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 100일이니까 영상 편지 한번 가자. 영상 편지 가. 영상 편지. 그래, 정민이 카메라. 레디. 액션. 오늘 이제 서울로 놀러 오게 됐는데 연극 피곤한 상태에서 왔는데 너무 재밌게 배우분들도 너무 잘 보고 있고 이따가 또 남산도 올라갈 건데 처음 서울을 같이 와서 많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있을 100일 이쁘게 더 사랑해. 연인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포인트는 내가 연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 하는 대사나 장면이 있을까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은 중심이 그 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여자친구를 두고서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어서 예.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네. 열이 받고 잘못하셨네요, 철민 씨가. 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서. 아니, 사실 뭐 이 극에서 네. 이 철민 역할 자체가 그렇게 멋쩍은 역할은 아니에요. 네. 뭐 좀 약간 관객들이 봤을 때 여자들의 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마 역할이. 네. 답답한
답답한 남자친구구나. 그렇죠. 그런 역할입니다. 네. 주로 어떤 걸로 답답하게 하세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극에서 봤을 때는 뭐 다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철없게 굴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연애를 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철없는지. 아, 그래요? 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계속 한다든지. 네. 근데 그 게임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네. 하루만 더 하면 안 될까라는 식의 계속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의 이 답답함을 네. 계속 만들고 있죠. 뭘 잘못했는데? 오빠가 다시는 문자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기념일 꼬박꼬박 챙기고 그리고 다시는 방구 안 먹일게. 그리고 또 그리고 뭐 게임! 게임 다시는 안 할게. 진짜 안 할 거지? 약속해. 약속까지 해야 돼? 빨리 해. 알았어. 이번 한 번만 봐준다. 고마워. 일어나. 아 뭐해? 빨리 일어나. 다슬아. 오늘 하루만 더 하면 안 돼? 뭐? 아니 오늘만 하면 집행법 만들 수 있어. 파티원들이 다 나만 기다린단 말이야. 7시까지 가자. 집행법! 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다슬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 하루만 한다니까. 또 우리 여자친구도 보면 100일일 때, 1000일일 때 또 10년의 연인의 모습에서 또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정민 씨가 뽑으시기에 다슬이의 이 모습은 진짜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연기 포인트가 있다면 좀 뭐 항상 전해주세요. 사랑스러운데요. 네. 네. 되게 영혼이 없어요? 아니 진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항상 애교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계속 남이 봤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닭살스럽다. 네. 막 이런 장면이 많기 있기 때문에 최고의 닭살 연기를 꼽는다면 다슬공주 숨는다 뿅 할 때 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나 잡아봐라 뿅 하고 네. 어디 숨지? 자기가 좋겠다. 여기 숨면 아무도 못 찾겠지? 다슬공주 이제 숨는다 뿅 이런 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준영 씨, 네. 창피함은 왜 우리의 몫일까요? 그렇죠. 관객들의 목소리입니다. 관객들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두 분의 이런 꽁냥꽁냥 거의 질색팔색 많이 하시고요. 질색팔색.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네. 100일 사연이 끝나고 제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 나올 때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오신 커플들 중에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 없으시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항상 거의 없으세요. 예.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네. 각자 세 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공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극의 정말 키포인트 매력은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어요? 저희 그걸 봤을 때 관객들이 내 연애는 어땠나라고 돌아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연인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또 알 수 있는 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건 좀 구분해낼 수 있겠는데요. 러브 액츄얼리를 아직 좀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관객들께 추천의 한 말씀을 좀 끝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김준영의 연기를 보고 싶은 자 오라. 네. 그냥 삶에 지치고, 네, 뭔가 힐링이 필요하고, 네. 모든 분들이 다 이 네. 소극장 많은 연극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정민 씨가, 답답한 남자친구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야, 거봐, 내가 쟤보단 낫잖아. 이런 거 좀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남성 팬들, 여자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덕분에 제 마음도 좀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다시 연애 세포가 막 깨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정말 즐거웠고요. 러브 액츄얼리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러브 액츄얼리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필요하신 분, 사랑에 지치신 분.
뮤지컬인들이 직접 만드는 뮤지컬 축제의 장, 한국 뮤지컬 어워즈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대표 시상식인데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국내에서 개막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각 언론 매체의 문화공연 담당 기자단, 배우 등 뮤지컬 각 분야 전문가 투표단 100명과 사전 모집된 마니아 투표단 10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시상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후보로 올랐을까요?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 후보작으로는 일사사류, 모래시계, 신흥 무관학교, 웃는 남자, 햄릿 얼라이브 총 5작품이 후보에 올랐고요. 초연민 라이선스 공연을 통틀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뽑는 뮤지컬 작품상에는 레드북, 마틸다, 빌리 엘리어트, 웃는 남자, 그리고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이 올랐습니다. 소극장 뮤지컬상에는 땡큐베리 스트로베리를 비롯해 용의자 X의 헌신까지 다양한 장르의 소극장 공연들이 후보로 올라 어떤 뮤지컬이 수상을 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시상식에서 빠질 수 없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은 물론 남녀 조연상에도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 과연 누가 상을 거머쥘지 뮤지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관객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형 뮤지컬 어워즈. 놓치면 아쉽겠죠? 제3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오는 1월 14일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렬하게 끌려다녀야 하나 부드럽고 섬세하게 치는 대로 왔다 갔다 난 뭘까. 자, 여기서 스케일 한번 써볼까? 내 뜻은 어디에도 없어. 난 뭘까. 배부터 오늘 꽉꽉 눌러서 난 그저 장난감 새 뒷단 리듬을 살려서